천일야화, 앙투안 갈랑 역금,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두 번째 이야기.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선 보석이 든 도자기 그릇을 보다 편하게 들고 가기 위해 보자기로 싸서 네 귀퉁이를 한데 모아 묶었습니다. 보자기도 하나는 아주 곱고 깨끗한 것, 다른 하나는 좀 더 거친 것으로 하여 두 겹으로 쌌죠. 마침내 어머니는 집을 나와 술탄의 궁으로 향했고, 그녀를 배웅하는 알라딘의 마음은 벌써 공주를 아내로 얻기라도 한 듯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왕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제상과 제상들과 고관 대작들은 이미 어전에 들어가고 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녀처럼 술탄에게 볼 일이 있는 백성들이 무리를 이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문이 열리자 그녀는 무리 틈에 끼어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전은 아주 널찍하고도 멋진 홀로 크고 화려한 입구를 통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술탄이 대제상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백성들은 술탄의 맞은편에 멈춰섰습니다. 아련은 탄원 신청을 한 순서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순서대로 옥좌 앞에 불려나가면 각자의 사건은 진술되고 변론되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윽고 정해진 아련 시간이 끝나자 술탄은 일어나 어전 회의를 해산한 다음 대제상만을 대동하고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상들과 대신들 역시 물러갔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도 일제히 어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전 문을 나서는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는데 싱글벙글 웃고 있는 이들은 재판에서 이긴 사람들이었으며 반대로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은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날 재판을 받지 못하여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술탄이 내전으로 들어가고 사람들도 모두 어전을 빠져나가자 알라딘의 어머니는 오늘 술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술탄에게 전하러 가져간 선물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을 본 알라딘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 어떤 불길한 소식이 튀어나올지 몰라 무슨 소식을 가져왔느냐고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왕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그 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곳을 구경하고 와서 들뜬 음성으로 전해주는 말에 알라딘의 불안감은 곧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얘야, 나는 술탄님을 봤어. 그리고 그분 역시 나를 분명히 보셨을 거야. 난 그분 바로 맞은편에 서 있었고 중간에서 시야를 가리는 사람도 없었거든. 그런데 좌우편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워대는 사람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느라 폐하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던지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이 다 아팠단다. 이런 재판들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결국 폐하께선 지치시는 것 같더라.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전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야. 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던 사람들은 말을 해볼 기회도 없었지.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좋더라. 그렇게 오랜 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려니까 어땠는지 아니? 나 역시 답답해 미치겠는데다가 극도의 피로까지 몰려왔었거든. 하지만 우리 일에는 아무 이상 없단다. 난 내일 다시 가볼 작정이야. 내일은 폐하께서도 그다지 바쁘시지 않겠지. 알라딘은 타오르는 사랑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설명에 만족하고 인내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오늘 한 가지 수확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술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서 있어도 괜찮았다 하니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을 터이니 폐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머니도 자기가 부탁한 일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다음 날, 전날과 다름없이 꼭두새벽부터 일어난 어머니는 또다시 보석 보따리를 챙겨 들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걸음은 헛수고였습니다. 어전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전 회의는 이틀에 한 번만 열리니 다음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그 사실을 알라딘에게 전해주었고 그는 다시 한번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6번을 더 어전에 가서 술탄 앞에 섰지만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만일 술탄이 어전 회의 때마다 맞은편에 서 있는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100번을 더 나갔다 한들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무언가 탄원을 하거나 재판을 요청한 이들만이 순서에 따라 술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알라딘의 어머니는 그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술탄을 뵐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어전 회의를 마치고 내전에 돌아온 술탄은 대제상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짐이 눈여겨본 일이 하나 있소. 어전 회의 때마다 한 여인이 무언가를 보자기에 싸들고 와서는 아련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짐의 맞은편에 하염없이 서 있는 것이었소.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경은 혹시 알고 있소? 대제상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망신이다 싶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폐하도 아시다시피 여인네들이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불평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런 부류가 아닐까요? 아마 누군가가 그녀에게 형편없는 밀가루를 팔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잘못을 범하여 그것을 하소연하려고 폐하를 찾아온 게지요. 술탄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어전 회의에도 그 여인이 오면 경은 반드시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그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소. 대제상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그것을 머리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만약 왕명을 어길 시 그 손이 잘려나가도 좋다는 맹세의 표현이었죠.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어느덧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에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그 다음 아련일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평소처럼 어전의 입구 부근, 술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상이 그날 심의할 사안을 보고하려 막 입을 열 때 마침내 술탄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익히 아는 술탄은 깊은 동정심을 느끼며 대제상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다른 것보다도 말이오. 경이 잊을지도 몰라서 지금 말해두겠소. 일전에 짐이 경에게 말했던 그 여인이 저기 있소. 그녀를 데려오시오. 먼저 그녀의 얘기부터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기로 합시다. 대제상은 즉시 옆에 시립해 있던 호위대장에게 명하여 그녀를 옥좌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에 호위대장은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고는 옥좌 아래에 인도해 준 다음 다시 대제상 옆 자기 자리로 돌아갔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다른 탄원자들이 보여준 본에 따라 옥좌 아래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양탄자의 이마를 쳐박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명을 받고서야 다시 몸을 일으킨 그녀에게 술탄이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짐은 잘 알고 있었소. 오래전부터 어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대가 나타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구에서 마냥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오? 이에 알라딘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군주 중 가장 뛰어나신 군주시여. 오늘 쇠뇌로 하여금 폐하의 숭고한 옥좌 앞까지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 기막힌, 아니 거의 믿기 힘든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한 가지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사옵니다. 그건 이제 쇠뇌가 폐하께 무언가를 부탁드릴 것이온데 이를 들으시고 제가 경솔하다거나 모험하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부디 벌을 내리시지 말아달라는 것이옵니다. 쇠뇌가 올릴 부탁은 너무나도 괴상망측한 것이어서 감히 술탄께 말씀드리자니
쇠뇌 자신의 온몸이 후들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기만 할 따름이 옵니다. 술탄은 그녀가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대제상만 남고 모두들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이제 마음 편히 사연을 이야기해 보라고 분부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의 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가 하게 될 술탄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제의에 그가 진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녀는 보다 확실한 보장을 얻고 싶었습니다. 폐하, 심히 황송하오나 다시 한번 간청드리고 싶사옵니다. 쇠뇌가 드릴 부탁이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옵소서. 좋아, 좋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용서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오. 그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요. 자, 이제 두려워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그제야 알라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라딘이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녀의 모습이 그의 내부에 맹렬한 사랑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가 집에 돌아와서 자신에게 어떻게 선언했는지, 또 그 어처구니 없는 정열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죠.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쇠뇌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놈이 빠져있는 정열은 공주님뿐 아니라 폐하께도 지극히 모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은 쇠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발칙함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 고집만 부리며 심지어는 쇠뇌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요. 만일 쇠뇌가 폐하를 찾아가 청혼해주지 않으면 무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쇠뇌는 전혀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아들놈을 위해 이렇게 폐하를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 폐하의 하늘같은 가문에 말도 안 되는 청혼을 하겠다는 무엄한 마음을 품었던 쇠뇌와 쇠뇌의 아들놈을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술탄은 조금도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에 앞서 보자기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보자기를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보자기를 풀어 그릇을 술탄에게 내밀었습니다. 술탄의 입은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내민 그릇 안에는 그도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진귀하고 완벽하고 큼직큼직한 보석들이 한데 모여 영롱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휘둥그레진 눈으로 감탄사만 연발할 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그는 알라딘의 어머니의 손에서 선물을 건네받으며 탄성을 발했습니다. 오, 정말로 아름답군. 아, 정말로 엄청나. 그는 보석을 하나씩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각각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감상한 후 대제상 쪽으로 몸을 돌려 그릇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오.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완벽한 보물을 본 적이 있소? 대제상 역시 얼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술탄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정도면 내 딸 공주에게 어울리지 않소? 이 정도 값어치의 보석들이라면 청혼을 한 그 청년에게 공주를 줄 수도 있지 않겠소? 이 말에 대제상의 마음은 기이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 술탄은 공주를 대제상의 아들과 결혼시킬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대제상은 이 너무나도 귀하고 엄청난 보물을 본 술탄이 행여 마음을 바꾸지나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이 보물이 공주님께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선물이라는 사실은 소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소신에게 3달만 기한을 주옵소서. 황송하옵게도 일전에 폐하께서 소신의 아들 녀석을 눈여겨보셨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소신도
저 알라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보내온 것보다 훨씬 귀한 선물을 구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술탄은 대제상이 그런 선물을 구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를 알라딘이라는 미천한 평민에게 주는 것이 아무래도 꺼림칙했던 터라 일단은 제상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자, 여인이여. 집에 돌아가 그대의 아들에게 전하시구려. 그의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공주에게 가구 등 혼수를 준비해 줄 시간이 필요하니 석 달만 기다리라고 하시오. 자, 그럼 석 달 후에 다시 봅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알라딘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뻐 펄쩍펄쩍 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술탄에게 접근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설사 가까스로 아련 기회를 얻어 알라딘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하에 거절당해 망신만 당하고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탄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줄 그 누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알라딘은 집에 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좋은 소식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첫째, 그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고, 둘째로 얼굴이 활짝 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게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절망하여 죽어야 하나요? 그녀는 우선 얼굴을 가린 너울부터 벗고 아들과 마주 앉은 뒤 말했습니다. 얘야, 궁금해 죽겠을 터이니 뜸들이지 않고 이것부터 말하마. 아니, 죽기는 왜 죽는단 말이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어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술탄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부른 일, 술탄이 노여하지 않게끔 본론을 꺼내기 전에 미리 다짐을 받아놓은 일, 그리고 술탄이 직접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 일, 또 술탄의 말이나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그가 그런 호의적인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가져간 선물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이지 나로서는 전혀 예상 못한 답변이었다. 특히나 폐하께서 답변을 주시기 전 대제상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대는데 우리에게 호의를 품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수작 같더라니까. 알라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상사병에 걸린 아들이 행여 어떻게 될까봐 수고를 마다 않고 그 어려운 일을 해준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공주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에게 석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졌지만 어차피 한 번 떨어진 술탄의 답변이 철회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는 참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알라딘은 시간과 요일뿐 아니라 심지어는 1분 1초까지 세워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알라딘의 어머니는 램프를 켜려다 기름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기름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 나가보니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점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잎사귀 장식이며 연등 같은 것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사람마다 자기 집을 다른 집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열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큰 경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는 예복을 차려입고 멋지게 치장한 말을 탄 관리들로 북적거렸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종복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기름가게 주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 아주머니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래? 주인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래, 아주머니는 대제상의 아드님이 술탄의 따님 바드를 부두르 공주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그녀는 곧 목욕탕에서 나올 거요. 저기 보이는 관리들도 결혼식이 열리는 왕궁까지 공주님을 모셔가려고 저기 모여 있는 것이지. 알라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단숨에 집으로 달려와 대문에 들어서서는
이런 불길한 소식이 날아 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끝났다. 넌 술탄의 그 고마우신 약속을 믿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알라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술탄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다는 거죠? 또 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데요? 오늘 저녁 대제상의 아들이 바드를 공주와 왕궁에서 결혼한댄다. 이어 그녀는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말해준 다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라딘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질투와 분노에 불타는 알라딘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용한 램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그는 쓸데없이 술탄이나 대제상 또는 대제상의 아들에게 화를 터뜨리는 대신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대제상의 아들은 녀석이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저는 잠시 제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 어머니는 저녁이나 준비하세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이 대제상의 아들과 바드를 공주의 결혼을 막기 위해 램프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과연 알라딘은 자기 방에 들어가 신기한 램프를 꺼냈습니다. 정령을 본 이후로 어머니가 너무도 무서워하여 자신만 아는 장소에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램프를 꺼내든 그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똑같은 곳을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령이 나타나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무얼 원하시오? 나는 램프의 종, 그 램프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의 노예요. 따라서 나는 지금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명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소. 자, 내 말 잘 들어라. 지금까지 자네가 한 일은 필요할 때 내게 먹을 걸 가져다 주는 일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와는 다른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나는 술탄에게 바드를 공주를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했어. 그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하고 3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지. 그런데 오늘 저녁 아직 기한도 차지 않았는데 공주를 나 아닌 대제상의 아들놈과 결혼시켜버린 거야. 나도 이 소식을 방금 들었는데 확실한 것 같아. 자, 이제 자네가 할 일을 말하겠어. 신혼부부가 침상에 오르면 침대째 들어서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게. 알겠소, 주인. 다른 분부는 없소? 현재로선 그것뿐이다. 정령은 그 즉시 사라졌습니다.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돌아와 평소처럼 차분하게 저녁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공주의 결혼에 대해 어머니와 얘기를 나눴는데 마치 남 얘기하듯 태연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주무실 수 있도록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지 않고 자기 명을 집행하러 떠난 정령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술탄의 궁에서는 공주의 성대한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되었고 저녁 내내 계속된 각종 의식과 축하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끝나자 대제상의 아들은 공주를 모시는 내시대장의 신호에 따라 살그머니 연회장을 빠져나왔고 내시대장은 그를 공주의 거처에 마련된 신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신랑은 먼저 침상에 올라 드러누웠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시녀들과 공주의 시녀들을 거느린 왕비가 신부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첫날 밤 신부들이 을에 그렇듯 짐짓 앙탈을 부렸지만 왕비는 억지로 그녀의 옷을 벗겨 침대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행복한 첫날 밤을 기원한 후 시녀들을 거느리고 신방을 나왔고 마지막으로 나온 시녀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충직한 램프의 종으로서 언제나 주인의 분부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정령은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신랑이 옆에 누워있는 신부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침대를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어 깜짝 놀란 신랑 신부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알라딘의 방에다 옮겨놨습니다.
이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알라딘은 대제상의 아들이 공주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정령, 이놈을 헛간에 가둬놓아라. 그리고 자네는 내일 아침 동틀 무렵에 다시 돌아오도록. 정령은 즉시 내이 차림으로 벌벌 떨고 있는 신랑을 번쩍 들어 알라딘이 지시한 곳에다 옮겨놓고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입김을 쐬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드를 부두르 공주에 대해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알라딘이었지만 막상 그녀와 단둘이 되고 보니 많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열정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주님에 대한 내 사랑은 너무도 격렬하지만 공주님에 대한 깊은 경의가 요구하는 만큼 한계는 결코 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오늘 제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건 공주님을 모욕하려 함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작자가 부당하게 공주님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답니다. 사실 술탄께서는 공주님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부왕과 알라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턱이 없는 공주로서는 알라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전혀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창졸간에 너무도 놀라운 일을 당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개의치 않고 옷을 벗은 다음 그녀 옆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공주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사이에는 검을 한 자루 놓아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 맛보리라 잔뜩 기대하던 연적의 행복을 빼앗은 알라딘은 흐뭇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반면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기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고약하고도 불쾌한 밤은 정말이지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정령이 헛간에다 가둬놓은 대제상의 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거기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지요. 다음 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기도 전에 정령은 막 옷을 차려입은 알라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 또 왔소. 뭐 분부할 건 없소? 대제상의 아들놈을 데려와 다시 침대 위에 올려놓도록. 그리고 술탄궁의 원래 장소에다 침대를 옮겨 놓아라. 정령이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대제상의 아들을 데리러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자 알라딘은 침대에서 검을 치웠습니다. 정령은 그를 신부 옆에 눕힌 다음 눈 깜짝할 사이에 술탄궁에 있는 원래의 장소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령의 모습은 공주나 제상 아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보였다면 그들은 무서워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알라딘과 정령 사이에 오가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침대가 잠시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만을 느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벌써 두 사람은 간이 떨어질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정령이 신혼 침대를 제자리에 내려놓자마자 술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이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침 인사도 할 겸 해서 방문했던 것입니다. 밤새 추운 헛간에 갇혀 있어 몸이 꽁꽁 얼어버린 신랑은 문이 열리자마자 어젯밤 옷을 벗어놓았던 방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술탄은 공주의 침대에 다가가 평소 습관대로 그녀의 두 눈 사이에 입을 맞추어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 띤 얼굴로 첫날 밤을 보낸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딸의 얼굴을 쳐들고 자세히 살펴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는커녕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 어떤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고 크나큰 수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언가 몹시 슬프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는 듯 지극히 처량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술탄은 다시 그녀에게 몇 마디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자
아마도 부끄러워서 그러는 모양이라 생각하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그래서 당장에 왕비의 거처로 달려가 지금 공주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맞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에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첫날 밤을 지내고 난 신부는 다 그런 법이에요. 앞으로 사흘 정도 더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엔 폐하를 합당한 태도로 맞겠죠. 자, 제가 직접 가서 살펴보겠어요. 만일 저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제 생각이 틀린 거겠죠. 왕비는 옷을 갖춰 입고 공주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누워있는 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왕비 역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아무 대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 크게 낙담한 기색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리라 생각한 왕비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어미가 이처럼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데 왜 그리 묵묵부답, 아무 반응도 없는 거니? 그래, 첫날 밤을 지낸 여자로서 기분이 어떨는지 이 엄마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네 아버지께 하듯 그렇게 새침을 떨고 있는 거니?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 너에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솔직하게 말 좀 해봐. 이 엄마는 불안해 죽겠구나. 마침내 바드를 부두르 공주는 침묵을 깨뜨리며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울먹이며 말했죠. 어마마마, 불손한 모습을 보인 걸 용서해 주세요. 사실 간밤에 너무도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소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직도 너무나 무서워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심지어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이어 그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신랑이 잠자리에 들자마자 침대가 두둥실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어떤 어둡고도 누추한 방으로 옮겨진 일, 신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혼자 남게 된 일, 신랑 대신 웬 난 모르는 청년이 나타난 일, 그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했지만 자신은 하도 무서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일, 그가 두 사람 사이에 검을 내려놓고서 신랑 대신 침대에 누운 일, 아침이 되자 신랑이 돌아오고 다음 순간 침대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일, 그러고서 공주는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아버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너무도 무서워서 그분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물론 폐하께서는 저의 이런 태도에 몹시 노여워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었으며 또 지금 얼마나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 아신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왕비는 딸의 말을 아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얘야, 네 아버님께 이 말을 하지 않은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 모두들 너를 실성한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 어마마마, 지금 제 정신은 아주 말짱해요. 가서 신랑한테도 물어보세요.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니까요. 그래, 가서 알아보긴 하겠다. 하지만 설사 그가 너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난 못 믿는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서 일어나 그 이상한 상상을 네 머리에서 떨쳐버리거라. 지금 이 왕궁과 왕국 전체에서는 너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가 한창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될 터인데, 그래, 너의 그 엉뚱한 상상으로 이 모든 걸 망쳐버린다면 참으로 보기 좋겠다. 자, 들어봐라. 벌써 나팔과 탬버린과 북이 연주하는 팡파르 소리가 들려오지 않니? 자, 나가서 축제를 즐기자꾸나. 그럼 마음이 한결 가볍고 즐거워져서 방금 말했던 그 괴상한 환상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왕비는 즉시 공주의 시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나 몸단장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술탄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녀는 술탄에게 과연 공주는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주가 왜 그러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제상의 아들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사위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는 대제상의 아들은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비가 물었습니다. 여복의 사위, 자네도 자네 각시처럼 고집을 부릴 텐가? 마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요? 됐네.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지. 자네는 공주보다는 훨씬 현명하구만. 왕궁에서는 잔치가 종일 계속됐습니다. 왕비는 한시도 공주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 했었고, 궁중에서 열리는 각종 여흥이며 공연에도 참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표정은 내내 시무룩했습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이 아직도 머리를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기는 대제상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을 위해 이런 감정을 숨기고 있었으므로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행복한 신랑일 뿐이었죠.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해들은 알라딘은 어젯밤 이후로 신혼부부가 아직 동참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밤이 이슥해지자 다시금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즉시 정령이 나타나 항상 하는 표현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알라딘은 명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제상의 아들놈과 바드를 부두르 공주가 동침할 것이다. 가서 그들이 잠자리에 들면 어제처럼 침대를 내 앞에 옮겨놓도록. 정령은 전날 밤처럼 알라딘의 명을 충직하고도 정확하게 집행했습니다. 대제상의 아들은 전날처럼 춥고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으며 공주는 알라딘이 두 사람 사이에 검을 내려놓은 다음 자기 곁에 눕는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알라딘의 지시대로 다음날 아침 돌아온 정령은 신랑을 제자리에 데려다 놓고 신혼부부의 침대를 번쩍 들어 원래의 장소에 옮겨놓았습니다. 공주의 두 번째 밤은 어땠는지 궁금해진 술탄은 역시 아침 일찍 그녀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지난밤 또다시 뜻을 이루지 못해 더욱 참담하고 괴로운 심정이 된 제상의 아들은 술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후다닥 일어나 옷 갈아입는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술탄은 공주에게 아침 인사를 던지며 그녀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전날처럼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어루만져 준 다음 물었습니다. 그래, 얘야.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기분이 안 좋으냐?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도 더욱 침울하고 낙담한 기색이었죠. 술탄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공주에게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주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자 드디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내게 숨기고 있는 것을 어서 말해. 안 그러면 당장 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야. 이렇게 술탄이 시퍼런 칼을 빼어들고 성난 목소리로 위협하자 두려움에 질린 공주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아니 술탄님, 제가 노엽게 해드렸다면 제발 용서하세요. 지난밤과 지지난 밤에 제가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폐하의 노여움은 동정심으로 바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떼어 술탄의 마음을 약간 누그러뜨린 다음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도 가련했던지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술탄으로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공주는 이야기를 마치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의심하신다면 폐하께서 제게 주신 신랑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역시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술탄으로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얘야, 그런 엄청난 일을 왜 내게 곧바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너뿐 아니라 나하고도 관계 있는 심각한 일이야. 내가 널 왜 결혼시켰겠니?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려고 결혼시킨 건 절대 아니다. 네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에게 어울리는 신랑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자,
지금 너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우울한 생각들은 모두 지워버려라. 더 이상 그런 불쾌하고 괴로운 밤이 오지 않게끔 이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하마. 자신의 거처로 돌아온 술탄은 즉시 대제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제상, 경의 아들을 봤소? 혹시 그가 무슨 얘기 안 왔디까? 대제상이 아직 아들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술탄은 바드를 부두르 공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공주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신하오. 하지만 일단 경의 아들을 불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소. 자, 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오. 대제상은 지체 없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술탄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려준 다음 공주의 말이 과연 사실이냐며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버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공주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험한 꼴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주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식 후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이틀밤을 보내야 했어요. 제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선 침대에 누운 몸이 공중에 번쩍 들린 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것도 4번씩이나. 누가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도깨비 장난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떤 비좁은 헛간 같은 곳에 갇혔어요. 거기서 달랑 고쟁이만 걸친 채 거의 알몸차림으로 이틀밤을 보내야 했죠. 제가 놓인 장소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 장애물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을지 아버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만하면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저는 아직도 공주님에 대해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 술탄의 따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쾌한 대접을 견뎌내며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듯 싶어요. 공주님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리라 확신해요. 저뿐 아니라 공주님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헤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거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공주님과 결혼하는 큰 영예를 제게 얻어주셨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술탄께 말씀해 주세요. 제발 우리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요. 공주와 헤어지겠다는 그의 결심이 너무도 단호했기에 아들을 술탄의 사위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이 간절한 대제상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보고 싶으니 며칠만 더 참아보라는 말은 도저히 꺼낼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술탄에게 돌아와 아들에게 확인해보니 공주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아뢰었습니다. 약삭빠르게도 그는 술탄이 결혼 파기를 요구하리라 예상하고 자기 아들이 왕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간청했습니다. 공주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 귀하신 분이 그처럼 끔찍한 일을 더 겪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대제상의 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결심이 서 있던 술탄은 즉시 명을 내려 왕궁과 도성과 온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잔치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축제와 잔치로 떠들썩하던 도성과 왕국은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렸죠. 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백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술탄이 왜 이런 명을 내렸는지 아느냐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왕궁을 나온 대제상 부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었죠.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알라딘만이 일이 뜻대로 되었다는 것에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경쟁자와 공주의 결혼이 완전히 깨진 것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정령을 불러 둘의 결혼을 막아달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술탄과 대제상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알라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라딘이 공주에게 청혼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알라딘은 술탄이 정한 기한인 석 달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를 세워가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마침내 약속한 석 달이 된 바로 그날, 알라딘은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어머니를 왕궁에 보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이 시킨 대로 왕궁으로 가 어전 입구에 예전에 항상 서 있던 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우연히 그쪽에 눈길을 던진 술탄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고 동시에 그녀의 선물과 청혼, 그리고 자신이 준 기한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침 대제상이 술탄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술탄은 갑자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제상, 저기 좀 보시오. 몇 달 전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가져왔던 그 여인이요. 우선 그녀를 이쪽으로 데려오시오. 경의 보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어전 입구 쪽을 쳐다본 대제상 역시 그녀를 발견하고는 즉시 호위대장을 불러 그녀를 옥조 앞으로 데려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옥조 앞으로 나와왔고 언제나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복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나자 술탄은 무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폐하, 제가 이렇게 옥조 앞에 나타난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들 알라딘을 대신하여 감히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일전에 제가 올린 청혼에 대해 폐하께서 석 달 기한을 주셨던 것과 이제 그 기한이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온지요? 사실 이 여인에게 석 달의 기한을 주었을 때만 해도 술탄은 설마 그녀에게서 다시 결혼 얘기를 듣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걸치고 있는 남루한 의복으로 보아 이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것임이 분명했고 이런 집 아들에게 자기 딸 공주를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녀의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신이 약속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에 대답하지 않고 일단 대제상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제상에게 몸을 돌려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재산도 형편없을 것 같아 보이는 작자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것이 영 마뜩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제상은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폐하, 과연 이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결혼입니다. 하지만 소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사오니 조금 더 걱정 마시옵소서. 제 말대로만 하시면 알라딘은 끽소리 못하고 물러날 것이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주를 아주 높은 가격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결코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값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알라딘은 그의 대담무쌍한, 아니 무모하기 짝이 없는 야심을 포기하게 될 것이옵니다. 아마도 그자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일을 벌였을 겁니다. 술탄은 대제상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는 다시 알라딘의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고 속으로 잠시 궁리한 다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대저 술탄이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이지. 나 역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대의 아들에게 내 딸을 주어 행복하게 해줄 것이요. 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내 딸이 이 결혼을 통해 충분한 혜택을 입게 될 것인지 확인하고 싶소. 자, 가서 그대의 아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이전에 가져왔던 것과 같은 보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황금 그릇 40개를 내게 보내라고 하시오. 그 그릇들은 40명의 흑인 노예들이 들어야 하며 또 그들 앞에는 매우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건장하고 준수한 40명의 백인 노예들이 앞장서야 하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즉시 약속대로 내 딸을 줄 것이요. 자,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가서 전하시오. 알라딘의 어머니는 다시 엎드려 절한 다음 어전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아들의 터무니없는 망상을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많은 황금 그릇과 그것들을 채울 그 많은 새규리 보석들은 어디 가서 찾아올 건데? 또다시 지하정원에 내려가 나무에서 따올 건가? 하지만 그 입구는 이미 막혀버렸다고 했잖아.
또 술탄께서 요구하시는 그 잘생긴 노예들은 어디 가서 데려오고. 자, 이제 알라딘 녀석 닭 쫓던 개꼴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녀석은 심부름을 잘못했다며 나만 가지고 뭐라 하겠지. 이렇게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충고하는데 바드를 부두르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 오늘 술탄께서는 날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 헌데 내 짐작이 맞다면 대제상이 끼어들어 그분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 같아. 자, 내 말을 들어보면 너도 동의할 거다. 나는 우선 술탄께 석 달의 기한이 지났음을 알려드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은 먼저 대제상과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내게 대답하셨지. 이어 알라딘의 어머니는 술탄이 말한 내용과 그가 내건 조건을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얘야, 술탄께선 너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끼리 얘긴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 기다리게 되시지 않겠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오래는 아닐 거예요.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요구들로 나를 포기하게 만들 심산이었다면 술탄께선 크게 잘못 생각하신 거죠. 사실 제 예상은 달랐어요. 술탄께서 훨씬 더 극복하기 힘든 난제들을 내걸거나 나의 공주님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올려놓을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저로서는 좋은 일이죠. 공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훨씬 더 큰 것이라도 드릴 작정이었는데 고작 이 정도만 요구하셨으니 말이에요. 자, 저는 폐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 준비할 테니 그동안 어머니는 장이나 봐오세요.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알라딘은 램프를 꺼내어 문질렀습니다. 정령은 즉시 그의 앞에 나타났고 예의 그 표현을 사용하여 무언가 분부할 것이 있는지 물은 다음 자신은 충실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알라딘이 대답했습니다. 술탄께서 내게 그분의 따님을 주신단다.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는데 크고도 묵직한 황금 그릇 40개에 내가 가져왔던 그 정원의 과일들을 가득 담아 가져오라는 거야. 또 40명의 흑인 노예로 하여금 이 황금 그릇들을 들게 하고 그들 앞에는 준수하고 건장하며 옷을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40명의 백인 노예를 앞장 세워야 해. 자, 빨리 가서 이 선물들을 가져다 주어 어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잠시 후 정령은 40명의 흑인 노예와 40명의 백인 노예를 이끌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흑인 노예들은 무게가 20마르크나 되는 황금 그릇을 머리에 하나씩 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진주,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같은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모두가 전에 술탄에게 가져다 준 것들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것들 뿐이었죠. 또 각각의 그릇은 은색 바탕에 금색 꽃무늬를 수놓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알라딘이 사는 곳은 앞쪽엔 조그만 내정이 있고 뒤쪽에는 손바닥만한 뜰이 있는 아주 좁은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황금 그릇까지 든 흑백노예 80명이 우글거리니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정령은 알라딘에게 이제는 만족했는지 또 다른 분부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알라딘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과 보물들을 본 그녀의 입은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으려 하자 알라딘은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어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술탄께서 요구하신 선물과 혼수를 빨리 갖다 드려야죠. 폐하의 명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내가 공주님과 결혼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인정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알라딘은 어머니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즉시 대문을 열어 노예들을 줄지어 나가게 했습니다. 머리에 황금 그릇을 인 흑인 노예들을 하나하나 내보내면서 각 사람 앞에는 백인 노예를 한 명씩 세웠습니다. 마지막 노예와 어머니까지 내보낸 그는
비로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선물을 모두 보내주었으니 이제는 술탄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위로 맞아들이리라 확신한 것입니다. 알라딘의 집에서 나온 첫 번째 백인 노예가 거리로 나타나자 행인들은 모두 발길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흑백이 뒤섞인 80명의 노예들이 줄줄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이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고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사방에서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각 노예가 입고 있는 옷만 해도 지극히 값비싼 천으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수많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벌당 최소 금화 수천 냥 이상 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은 사람과 멋지게 어울리는 옷들, 각 노예의 우아한 거동과 준수한 용모, 하나같이 당당한 그들의 체격, 정연한 대호 속의 위험 있는 걸음걸이, 황금 혁대 주위에 박힌 엄청난 크기의 보석들이 바라는 눈부신 광채, 모자에 달린 특이한 형태의 보석 장식, 이 모든 것들은 운집한 구경꾼들로 하여금 탄성을 연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이 거리에 너무 빽빽하게 들어찼기 때문에 모두가 제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죠. 구경꾼들은 행진하는 노예들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다만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쫓을 뿐이었습니다. 알라딘의 집에서 왕궁까지 가려면 수많은 거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도성의 각계각층 시민들은 너무나도 멋진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죠. 드디어 80명 중 첫 번째 노예가 왕궁의 첫 내정으로 통하는 대문에 당도했습니다. 문지기들은 이 눈부신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가장 앞선 노예를 어느 나라의 국왕으로 오해하고 그를 맞이하려 한 줄로 도열했습니다. 그런 다음 통옷자락에 입을 맞추러 나오자 이미 정령에게서 지시받은 바 있는 노예가 그들을 막으며 장중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노예일 뿐이요. 우리의 주인께서는 때가 되면 오실 것이요. 노예들은 두 번째 내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우 넓은 곳이었는데 조례가 있을 때 어전으로 꾸며지는 공간이었죠. 그곳에는 멋진 옷을 차려입은 신하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앞쪽에 서 있는 대신들의 모습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의 선물을 든 80명의 노예가 나타나자 그들마저 태양 앞의 달처럼 대번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탄의 궁 어디에도 이렇듯 멋지고 찬란한 무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술탄 주위에 있는 귀족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매우 호화로운 것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에 비하면 정녕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노예들이 행진해 왔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술탄은 그들을 어전에 들이라고 분부했습니다. 어전 입구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물러서며 길을 열어주었고 노예들은 흑백의 짝을 지어 두열로 질서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옥좌 앞까지 나와 반원형의 대열을 이루고 선 그들은 머리에 이고 있던 황금 그릇들을 양탄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제히 땅에 엎드리더니 이마를 힘차게 박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킨 흑인 노예들은 황금 그릇을 덮은 보자기를 능숙한 동작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가 지극히 공손한 자세로 두 손을 합장한 채 조용히 서 있었죠. 이때 알라딘의 어머니가 재빨리 옥좌 아래로 나와 큰 절을 올린 후 칼리프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 아들 알라딘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가 폐하께 보낸 이 모든 선물도 피할 바 없이 존귀하신 바드르부드르 공주님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폐하와 공주님께서 이 선물을 흔쾌히 받아주시길 바라고 있사옵니다. 특히나 폐하께서 일러주신 조건에 맞추려 애쓴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을 믿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술탄은 그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을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진귀한 보석들을 가득가득 담은 채 반짝반짝 눈부신 광채를 바라는 40개의 황금 그릇들, 그리고 준수한 용모에 호화찬란한 옷을 걸치고 있어 각각이 한 나라의 국왕처럼 보이는 80명의 흑백 노예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려니
그저 황홀함에 입만 딱 벌어질 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대신 역시 이 엄청난 보물이 대체 어디에서 솟아나왔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대제상에게로 몸을 돌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자, 어떻소 제상? 이 엄청난 선물을 내게 보내온 그 미지의 청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내 딸 바드르부드르 공주의 짝이 될 만하다고 생각지 않으시오? 물론 대제상의 마음은 질투와 고통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작자가 자기 아들 대신 술탄의 사위가 되려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지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라딘의 선물이 왕의 사위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기 때문이죠. 그는 술탄에게 자신이 느낀 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 소신이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같은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자격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도 폐하의 따님인 공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대제상이 말을 마치자 어전에 있던 모든 대신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어 그들의 의견도 대제상과 다르지 않음을 표했습니다. 술탄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라딘이 자신의 사위가 되기에 필요한 다른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죠.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재산, 그리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평 없이 신속하게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만 보더라도 그가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사윗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어서 가서 당신 아들에게 전하시오. 그가 오면 내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안아줄 것이라고. 또한 한시라도 빨리 내 손에서 공주를 받아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기쁠 것이라고. 알라딘의 어머니는 터질 듯 기쁜 마음으로 어전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미천한 신분의 여인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토록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한편 술탄은 그녀가 떠나자마자 어전회의를 파했습니다. 그러고는 옥저에서 일어나 내시들에게 황금 그릇들을 모두 공주의 거처로 옮겨 놓으라고 명한 다음 공주와 함께 보물을 찬찬히 감상하기 위해 자신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명은 내시 대장의 지휘 아래 즉각 집행되었습니다. 술탄은 80명의 노예들 역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을 내궁에 들여보냈다가 잠시 후 바드르부드르 공주의 거처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굉장한 노예들인지 그녀에게 설명한 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발을 통해 그들을 살펴본 공주는 과연 부왕의 말이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었음을, 아니 그의 말보다도 훨씬 굉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알라딘의 어머니는 싱글벙글 미소 띤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얼굴이었죠. 얘야, 기뻐해라. 나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네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거다. 자,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말해주마. 술탄께서는 네가 바드르부드르 공주님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셨고 이에 온 궁정은 우레와 같은 환성으로 화답했다. 지금 그분은 너를 영접하고 또 너와 공주의 혼사를 매듭짓기 위해 기다리고 계셔. 자, 이젠 폐하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할 거다. 너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그분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니?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놀라운 일들로 보아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으리라 확신한다. 자, 다시 말하는데 지금 술탄께선 널 초조하게 기다리신다. 그러니 지체 말고 어서 그분께 가보는 게 좋겠다.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알라딘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정신이 온통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가 있었던 그는 어머니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램프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봉사해준 램프였습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그 즉시 정령이 나타나
무슨 일에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령, 그대를 불러낸 것은 내가 즉시 목욕을 해야 하기 때문이야. 또 목욕을 마친 후에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 놓도록. 이 세상 그 어떤 군주도 입어보지 못한 호화롭고 값비싼 옷이어야 한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령은 알라딘을 자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번쩍 들어서 지극히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깔의 최상품 대리석으로 지은 어느 목욕탕에 옮겨 놓았습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선 옷을 벗어야 했는데 널찍하고 깨끗한 응접실에 서 있으려니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옷을 모두 벗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정령은 그를 훈훈한 목욕실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알라딘의 몸은 각종 향기나는 물로 씻기고 닦이고 문질러졌습니다. 탕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방마다 물의 온도가 달랐죠. 그 방들을 모두 거쳐 나온 알라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뽀얗고 싱싱하면서도 발그레했으며 온몸은 한결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알라딘이 다시 응접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까 벗어놓은 옷은 보이지 않고 대신 정령이 가져다 놓은 의복 일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라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극히 화려한 옷이었죠. 그는 정령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하나 걸칠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옷을 다 입자 정령은 알라딘을 다시 그의 방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분부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있다. 말 한 피를 최대한 빨리 끌고 와라. 술탄의 마사에서 가장 좋은 말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온순한 녀석이어야 한다. 안장 밑에 까는 모포, 제갈, 그리고 기타 다른 마구들도 모두 10,000금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으로 골라오도록. 또 20명의 노예도 데려오기 바란다. 이들은 옆과 뒤에서 나를 수행할 자들이니 선물을 가져갔던 노예들만큼이나 화려하면서도 가뿐한 옷을 입히도록 해라. 또 내 앞에 두 줄로 서서 길을 인도할 노예 20명도 데려오도록. 어머니를 모시고 갈 6명의 시녀도 잊지 말아라. 모두가 바드를 부두르 공주의 시녀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어야 한다. 또 그들 각각은 왕후의 것 같은 호화롭고도 위엄 있는 의상 일습을 가져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10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은 금화 10,000냥도 필요하다. 자, 이상이 자네에게 분부할 내용이다.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알라딘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령은 사라졌고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말과 40명의 노예 그리고 6시녀와 함께였죠. 남자 노예 중 10명은 금화 1,000냥이 든 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었고 6시녀는 어머니가 입을 의상 한 벌씩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10개의 돈주머니 가운데 4개를 받아 필요할 때 쓰시라며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를 들고 있는 노예들에게는 잠시 후 모두가 왕궁으로 행진해 갈 때 셋은 그의 앞 좌편에, 셋은 우편에서 걸으며 거리의 군중들에게 금화를 한 움큼씩 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시녀를 어머니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은 모두가 여종들이니 어머니께서는 주인으로서 이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으며 또 이들이 가져온 옷들도 모두 어머니 것이라고 일러드렸죠. 이처럼 모든 준비를 마친 알라딘은 정령을 향해 필요할 때 다시 부를 테니 가도 좋다고 말했고 정령은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알라딘에겐 한시라도 빨리 술탄의 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노예 한 사람으로 하여금 문지기 대장에게 달려가 언제쯤 술탄을 뵈러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즉시 달려간 노예는 잠시 후 돌아와 지금 술탄이 그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대답을 전했죠. 알라딘은 지체 없이 말에 올라 앞서 말한 대열을 이루어 왕궁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말을 타보는 알라딘이었지만 말을 다루는 솜씨가 얼마나 우아했던지 가장 노련한 기수라 할지라도 그를 초심자로 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에마다 구름 같은 군중이 모여들었고 앞장선 6노예가 금화를 한 움큼씩 쥐어 좌우로 뿌려댈 때마다 터지는 환성에 주위의 집들이 진동할 듯 했습니다.
환성을 바란 것은 서로 밀치며 몸을 숙여 땅바닥에 떨어진 금화를 줍는 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그러운 알라딘의 행동에 감탄한 점잖은 사람들이 보내는 축복의 갈채였죠. 완전히 모습이 변해버린 알라딘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코올릭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던 불황아 같던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비교적 최근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램프 덕분입니다. 누군가 이 램프를 소유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높은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경우 램프는 그 위치에 걸맞게끔 주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군중들은 행렬의 화려함보다 알라딘 자신을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알라딘이 타고 있는 말 또한 감시관이 있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것은 녀석의 몸을 뒤덮은 다이아몬드 등 값비싸고 휘황한 보석 때문이 아니라 녀석 자체가 너무도 아름다운 준마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술탄이 그에게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아내로 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알라딘의 행운을 비아냥대거나 시기하지 않았던 까닭은 준마에 올라탄 그의 모습이 이 세상 어떤 왕자 못지않게 당당하고 늠름했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이 도착했을 때 왕궁에서는 그를 맞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정으로 들어가는 대문 앞에 이른 알라딘은 말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이는 대제상, 장군, 지방 총독 같은 아주 높은 고관들마저 지키는 관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술탄의 명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문지기 대장은 이를 만류하고 그를 말에 태운 채로 어전 근처까지 가 내리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알라딘은 과분한 대우라며 극구 사양했지만 대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어 그는 알라딘의 우편에 서서 어전 입구에 두 줄로 도열해 있는 신하들 사이로 인도하여 옥조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알라딘의 모습을 본 술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가 자신조차 입어본 적 없는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에 늠름한 체격, 거기에 어떤 위대한 기상마저 풍기는 하천한 여인의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뜻밖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술탄은 이렇게 놀란 와중에도 알라딘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리려는 것을 보고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만류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술탄이 이렇듯 친근하게 예를 표하자 알라딘은 다시금 그의 발밑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술탄은 그의 손을 잡아 만류한 다음 옥좌가 놓인 단상에 오르게 하여 자신과 대제상 사이에 앉혔습니다. 마침내 알라딘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께서 이렇듯 보잘것없는 몸에 영예를 베풀어 주시니 저로서는 지극히 황송하오나 폐하의 마음을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폐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폐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천한 태생인 저는 영광과 광위에 둘러싸인 지존하신 폐하에 비하면 한없이 낮기만 한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기만 한 자이기에 폐하께서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다만 감흡할 따름이옵니다. 전 그저 우연히 공주님을 뵙게 된 이후 대담무쌍하게도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욕망하게 된 뚱딴지 같은 자에 불과할 뿐인데 하오나 폐하, 무엄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감히 고백드리겠습니다. 만일 공주님을 얻고자 하는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신은 너무도 상심하여 죽고 말 것이옵니다. 여보게. 술탄은 다시 한번 알라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죽는다니 무슨 말인가? 이제 자네의 생명은 내게도 너무도 소중한 터.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네. 나는 자네와 나의 보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렇게 자네와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네. 말을 마친 술탄이 신호를 하자 사방에 나팔, 피리, 탬버린 등으로 연주하는 풍악이 울려 퍼졌고 술탄은 사내진미가 차려진 으리으리한 거실로 알라딘을 인도했습니다. 술탄은 알라딘만을 자기 곁에 앉혀 먹게 했고
대제사장과 다른 대신들은 각자의 서열에 따라 시립한 채 두 사람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술탄은 아무리 봐도 실증나지 않는다는 듯 알라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한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 알라딘은 지극히 박식하고도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어 안 그래도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술탄을 더욱 흐뭇하게 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술탄은 도성 최고의 카디를 불러오게 하여 즉시 바드를 부두르 공주와 알라딘의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는 동안 술탄과 알라딘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한담을 나눴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대신들마저도 알라딘의 견고한 지성과 유창한 언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카디가 한 점의 하자도 없는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자 술탄은 알라딘에게 왕궁에 남아 아예 그날 당장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라딘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물론 저 역시 폐하의 너그러우심에 힘입어 당장이라도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사옵니다. 하지만 우선 공주님의 옥체를 모실 궁전부터 지어놓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그때까지만 이 결혼식을 연기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이 궁전을 지을 수 있게끔 폐하의 궁 맞은편에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희의 궁전이 있으면 폐하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전이 최대한 빨리 지어지도록 소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보게, 왕궁 앞에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으니 자네가 원하는 곳에 부지를 잡게나. 사실은 나 역시 거기에 뭐라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자네와 내 딸이 결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 부디 서둘러 주게나. 그는 다시 한번 알라딘을 안아주었습니다. 알라딘은 마치 궁정에서 교육받은 사람처럼 나무랄 데 없는 예를 갖춰 술탄에게 작별을 고했죠. 알라딘은 다시 말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예들로 하여금 올 때와 같은 대열을 이루게 하여 같은 길로 돌아왔죠. 물론 이번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 환성을 올리면서 그에게 모든 행복과 번영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알라딘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방으로 달려가 램프의 정령을 불러냈습니다. 정령은 즉시 나타났고 항상 그렇듯 주인의 명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령이여, 지금까지 내가 그대의 주인인 램프의 권능에 힘입어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행해왔고 나는 이를 마음 깊이 치하하는 바이다. 오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리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 다름이 아니라 술탄의 왕궁 앞 적당한 곳에 내 아내 바드를 부두르 공주를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궁전을 가급적 빨리 지어달라는 것이다. 재료의 선택은 그대에게 일임하겠다. 즉 반암이든 벼곡이든 만호든 청금석이든 혹은 다양한 색채의 최상급 대리석이든 그대가 알아서 쓰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몇 가지 사항만은 지켜주기 바란다. 우선 궁전 꼭대기에는 도명 천장으로 덮인 커다란 응접실이 있어야 한다. 길이가 균일한 사면의 벽은 오직 금과 은으로만 짓되 금과 은을 번갈아가며 한 줄씩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한다. 창은 각면에 6개씩 모두 24개를 낼 것이며 또 각 창의 창살은 모두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으로 정교하고 조화롭게 장식하여 세상에 다시 없는 기막힌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전정, 내정, 정원도 딸려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를 잊지 말도록 해라. 또한 주방, 찬방, 창고, 그리고 가구 보관실도 빼놓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가구 보관실에는 계절마다 색다른 방식으로 왕궁을 꾸밀 귀한 가구들을 갖춰 놓아야 한다. 멋진 준마들로 가득한 마사, 그곳을 관리하는 마부, 그리고 각종 사냥 장비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방과 찬방을 관리하는 집사들이며 공주님을 모실 시녀들도 준비하도록 하라. 자, 이만하면 내 의도를 짐작했을 터. 어서 떠나 일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알라딘이 분부를 마쳤을 땐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시라도 빨리 공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잠을 설친 알라딘이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어느새 정령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궁전이 다 지어졌으니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시오. 알라딘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령은 순식간에 그의 몸을 궁전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궁전을 본 알라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령은 그를 궁 곳곳으로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호화롭고 청결하고 웅장했으며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 맞는 제복을 갖춰 입은 집사며 종복들이 주인의 분부가 떨어지기만을 어디에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령은 무엇보다도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물 창고 가까이 가자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안에 들어간 알라딘은 다양한 크기의 돈주머니들이 차곡차곡 보기에도 아름답게 천장에까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보물 창고를 나오며 정령은 그곳을 관리하는 집사는 신뢰할 수 있는 충직한 자라고 귀띔하여 알라딘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어 정령은 그를 마사로 인도하여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들이며 놈들을 긁엉이질 해주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는 마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는 말 장식품이나 먹이 등 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창고들도 둘러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24개의 창이 난 응접실을 포함하여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궁전의 모든 방을 둘러본 알라딘은 모든 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굉장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정령에게 말했습니다. 정령, 나는 지극히 만족하네.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일세. 단,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네. 다름이 아니라 술탄의 궁전 대문에서부터 이 궁전 공주의 방까지 최고급 공단으로 카펫을 깔아주게. 공주님이 그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말일세.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버린 정령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잠시 후 알라딘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령은 곧 다시 나타나 건너편 왕궁의 대문이 열리는 때에 맞추어 알라딘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때 왕궁 대문을 연 문지기들은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궁전 앞쪽을 바라보면 거기엔 광활한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는 달랐습니다. 저쪽 흐릿한 안개 속에 무언가가 우뚝 서 있는 데다가 대문에서부터 그곳까지 공단 카펫이 길게 깔려 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자 그들의 놀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던 웅장한 궁전이었기 때문이죠. 이 기적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궁전에 퍼졌습니다. 왕궁 문이 열리는 시각에 대문 앞에 도착한 대제상 역시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경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술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아뢰고는 이는 필시 마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